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머 파워와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참 건강한 편인데 한번 굉장히 심하게 체해가지고 두통이 너무너무 심했었어요. 그때 막 해야 될 일도 많고 이랬는데 머리가 아프니까 진짜 뭐 잠도 못 자겠고 밥도 못 먹겠고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한참을 그렇게 아프다가 두통이 딱 낫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정말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 있죠. 해야 될 일도 그대로고 뭐 주변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일도 즐겁고 뭐든지 다 이렇게 그냥 잠을 잘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뀐 건 없지만 달라진 게 한 가지 있죠. 제 마음가짐. 이렇게 항상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내가 변하면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게 달라진다라는 마음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문법 문제를 푸는데 맥락 속에서 지문 속에서 푸는 연습을 좀 할 겁니다. 위인들이 남긴 그런 아주 좋은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살짝 난이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각오 단단히 하시고 그럼 오늘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밑줄 친 부분을 우리말로 옮겨보세요 라고 했는데 일단은 우리 지문 중에 등장할, 문장 중에 등장할 동사의 패턴을 먼저 좀 연습을 해보자고요. become 엄청 많이 했었죠. 이거는 뭐뭐가 되다. 뭐가 된다는 건지. 그래서 뒤에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make는요? 물론 물건을 만들다 할 때도 쓸 수 있는데 make는 목적어를 보어하게 만들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런 것도 배웠죠. 남한테 이렇게 뭐 하게끔 하는 류의 동사들은 원래는 요 자리에 뭐를 참 선호한다. 원래는 요 자리에 투부정사를 참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make는 우리 정말 많이 들어본 동사잖아요. 사용의 빈도가 진짜 높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동사, 얘는 특히 이제 사역동사라고 이름이 붙였는데 얘는 자주 쓰니까 이렇게 번거롭게 쓰지 말고 그냥 뭐는 삭제해버리자, to는 삭제해버리자. 그래서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to가 없는 부정사를 사용한다. 이 이야기도 여러 번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enable은 어떤 단어였어요? 가능하게 하다. 뭘? 목적어가 보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한테 뭐 하게 하고 가능하게 하고 허락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요 자리에 뭐 좋아한다고요? 그렇지, 투부정사 이대로 쓰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요것만 기억하시면 우리 문제 풀 수 있겠어요. 자, 한번 가볼게요. Everything that one thinks about a lot becomes problematic 이란 말인데 쌤 우리 관계대명사 이런 거 아직 안 배웠잖아요. 완전 어려운데요. 자,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일단은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아이들은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을 하고요. 쌤, 하나인가 봐요. 하나 하지 말고 원이 하나란 뜻도 있지만 대명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람이 thinks about 거기에 관련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a lot. 아주 많이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은요. 괜찮죠? 그냥 꾸며주듯이 해석한다. 이것만 기억해요. 사람이 많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becomes problematic. 뭐가 돼요? 문제가 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쌤 become은 뭐뭐가 되다, 뭐뭐하게 되다. 그래서 그 뒤에 물결 보충해주는 말 보어가 필요하다고 했고 여기에 온 게 바로 보어가 되는 거군요.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고 해석은 우리 아까 한 대로 그대로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든지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지나치게 염려하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아닌 것도 자꾸 문제가 되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Really great people. 진짜로 위대한 사람은요. make. 나왔다. 우리 아까 어떻게 했더라? make는? 그렇지. 목적어가 보어하게 만들다 그랬고 이때 보어 자리에는 to가 없는 부정사가 옵니다. 그랬는데 진짜로 이렇게 feel 그대로 썼잖아요. 잘했네. 여러분으로 하여금 느끼게끔 만듭니다. 뭘 느낄까? That you too can become great. 여러분도 위대해질 수 있다. 이렇게 느끼게끔 만듭니다. 라는 얘기예요. 원래 이게 되게 멋진 말, 마크 트웨인이 남긴 말인데요. 정말 시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꿈을 자꾸만 비하한대요. 야, 네가 그거 할 수 있겠어? 야,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위대한 사람은요. 당신이 나도 위대해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괜찮죠? 잘했어요. 자, 그 다음 3번 보세요.
예, 우리 아까 연습했던 거잖아요. 아, 쌤, enable, 목적어, 보어, 목적어가 보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이거. 이럴 때 요 자리에 투부정사 온다 그러더니 진짜 잘 썼네요. 그렇지? 자, 예술은요, enables, 가능하게 합니다. us to find ourselves. 뭘 가능하게 하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도 해주고요. 그리고 lose ourselves, 우리 스스로를 잃어버리게도 해준대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다 어떻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at the same time이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동시에 우리를 발견할 수도 있게 해주고 우리를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그 문장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술을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도 있죠. 예술에 푹 빠져서 나를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동사의 특성까지 잘 파악했으니까 여긴 뭐 어려운 거 없었을 거고. B번 갈게요. 얘도 우리 했잖아. 그죠? 기억나요? consider 뭐였더라? 아, 목적어, 보어. 목적어를 보어라고 생각하다, 여기다, 뭐 이런 걸로 우리가 패턴 파악했었고요. avoid는 뭐예요? 얘는 뭐를 피하다 이런 뜻이죠. 뭐라고? 뭐를 피하다. 그럼 뒤에 뭐가 올 수 있겠어요? 목적어가 올 수 있겠네요. learn은요? 이거는 뭐를 배우다 이런 거니까 역시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런 얘기도 했었죠. 이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애가 누구게 막 이랬을 때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명사도 올 수 있고 또 명사의 성질을 지녔는데 등치를 키운 애 누구? 투부정사도 올 수 있다 그랬죠? 그럼 learn 뒤에 투부정사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로 뭘 배울 때는요, 방법에 대해서 참 많이 배우잖아요. 그럴 때는 방법을 나타내는 의문사도 앞에 살짝 얹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요? 방법을 나타내는 의문사가 뭔데요? how. 그렇지. 그래서 이거 해석하는 법도 알려줬었는데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러지. 자, 얘 해석하고 그 다음에 얘 해석하는데 요 사이에다가 해야 한다라는 말을 넣어보자 그랬잖아요. 어떻게 투부정사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자, 뭐가 뒤에 나오길래 이렇게 연습을 많이 했을까나. 자, 뒤를 얼른 한번 봅시다. Many sociologists. sociologist니까 사회학자입니다. 여러 사회학자들이요. 쌤 consider 나왔습니다. 목적어를 보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하라면서요. 그렇지. play, 놀이를요. an important part, 아주 중요한 일부분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뭐의 일부냐 하면 우리 전치사는 어디까지 묶기로 했더라? 명사까지, 여기까지 묶으시면 돼요. A personal and social development. 개인의 그리고 사회적인 발달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생각합니다. 목적어를 보어라고 여긴다. 놀이를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여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잘 놀아야 사람이 발달도 잘한대요. 근데 요즘 어린이들은 너무 일찍 놀이를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해서 문제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제 2번 가봅시다. 아까 avoid는 뭐라 그랬어요? 뭐뭐를 피하다. 그럼 뒤에 목적어가 나오겠네 예상하고 봤더니 뒤에 목적어 나왔죠. 그럼 앞에서부터 읽어봅시다. It's a type of fantasy. 자, 그것은 일종의 fantasy, 판타지예요. 일종의 환상이에요. 뭐가요? 지금 놀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놀이라는 게 일종의 판타지래요. 자, 근데 쌤, 관계대명사 나왔네요. 요거는 꾸며주듯이 해석한다 그랬으니까 그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든지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든지 다 괜찮아요. 자, 그것은 여기서는 은으로 해석해야 되겠다. 왜? 뒤에 바로 동사가 나왔으니까. 요거는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관계대명사 편 가서 자세히 볼 거니까 지금은 그냥 avoid에 집중해서 봅시다. 다시. 자, 그 일종의 환상이라는 것은요. avoid, 피합니다. 뭐를 피해요? The serious consequences, 심각한 결과를 피합니다. 무엇의 심각한 결과를 피하나요? 전치사니까 명사까지 묶어봅시다. Of social reality, 어떤 사회 현실이라고 하는 심각한 결과를 피합니다. 아이들이 뭐 전쟁놀이 한다 그래서 진짜 전쟁처럼 심각한 결과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일종의 그냥 상상해서 하는 가상놀이 같은 거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avoid 뒤에 목적어 온 것까지 확인했으면 된 거예요. 잘했습니다. 3번에 learn 나왔다. 이거 뭐라 그랬더라? 뭐뭐를 배우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고 목적어 자리를 봤더니 원래 투부정사 올 수 있는데 얘는 의문사까지 껴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투부정사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해석했었죠. cooperate이 뭔데?
협력하다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과 협력해야 되는지를 배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해볼게요. As we play. 이때 as는 이제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면 좋아요. 우리가 놀이를 할 때예요. We challenge ourselves. 우리가 스스로를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전치사니까 명사까지 갈게요. In new ways. 새로운 방식으로 스스로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놀이라는 게. 새로운 시도를 해보잖아요. 그리고 learn. 우리가 또 놀면서 배워요. 뭘 배워요? How to cooperate with others. 어떻게 다른 사람과 협력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협력하는 법도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놀이가 중요하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지금 동사 패턴 B번까지 쭉 정리했습니다. 근데 완전 C번이 진짜 어려웠죠. 그러니까 얘는 저랑 같이 패턴 동사 파악한 것 정도면 여러분 만족하셔도 괜찮고요. 그 문장의 해석 같은 거는 그냥 얘기책 읽듯이만 보시고 너무 막 하나하나 끊어 읽으려고 이렇게 고민하진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요 feel이라는 동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feel이 물론 이제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끼는 그 feel이 있죠. 예를 들면 뭐 담요의 감촉이 부드러워요. 우리 집 강아지의 털이 보들보들해요.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촉각을 통해서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feel인데요. 이런 것도 영어에서 feel을 써요. 아, 나는 그게 우리의 의무라고 느껴. 나는 그 일이 부당하다고 느껴. 제가 지금 느껴라는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 막 감각기관으로 의무라고 느껴 이런 건 아니죠. 그 의무라고 생각해란 뜻이잖아요. 아, 쌤 그러면 feel이 진짜 이렇게 촉각으로 느끼는 것도 있고 때로는 생각하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지. 자, 근데 너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을 때 나 목적어가 보호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뒤에 이런 구조를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become은 우리 너무 많이 나왔죠? 뭐뭐 하게 되다. 어떻게 됐다는 건지. 그래서 뒤에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하다 그랬고요. make도 완전 많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목적어를 보호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괜찮죠? 자, 근데 spread란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spread가 뭐냐면 퍼지다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산불이 퍼져요. 아니면 소문이 퍼져요. 이런 식으로. 근데 누군가가 야, 소문이 퍼졌어. 뭐를? 그 질문이 말이 안 되죠. 야, 산불이 퍼졌어. 뭐를? 아, 쌤, 얘는요, 뭐를이란 말이 필요가 없네요. 그렇지. 얘는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 혼자 서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이런 거 뭐라 그랬더라? 스스로 잘 설 수 있는 동사다, 자동사다 라고 불렀죠. 자, 그러면 요 정도 기억하고 나서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밑줄 친 동사의 성질을 각각 설명하세요. 그랬습니다. 아, 쌤, feel은요, 목적어가 보호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himself, 자기 자신이 to be a failure, 실패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뒤에 목적어, 보어가 온 구조입니다. 오, 완전 잘했어요. 됐습니까? 그럼 앞에서부터 이 문장은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A man, 어떤 남자가요. may take to drink. take to가 이제 뭐뭐에 빠지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drink 하는 거에 빠진대요. drink가 이제 술을 마시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술 마시는 거에 빠질 수가 있대요. 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he feels himself to be a failure. 자기가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술에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then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fail all the more. 더 많이 실패하겠죠. 왜? completely because he drinks. 자, 이번에는 원인이 뭡니까? 술을 마시기 때문에. 그 최악이다. 완전 악순환이죠. 나는 실패자야. 그래서 술 마시고. 술 마시니까 더 일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더 실패자라고 생각해서 더 술 마시고. 지금 이런 악순환을 우리한테 보여줬어요. 자, 그 다음 2번 봅시다. 아, 쌤, become은요, 뭐뭐 하게 되다라 그래서 뒤에 주격 보어가 나온다더니 여기 지금 주격 보어가 나왔고요. ugly and inaccurate, 추하고 부정확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게 become의 성질이고요. 여러분 요 앞에 문장 하나 더 있는 거 있었잖아요. 그때 이시 이제 뭘 가리키고 있었냐면 영어라는 언어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자, 언어가요, becomes ugly and inaccurate. 굉장히 추하고 좀 부정확해진대요. 언어가 왜 이렇게 됐을까? Because 왜냐하면 our thoughts are foolish. 우리의 생각, 사고가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the slovenliness라고 해서 요 단어는 조금 어렵지만 뭐 단정치 못한 거, 깨끗하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워야 될까? 안 외워도 돼요. 자, 우리의 언어의 이런 단정치 못함, 언어가 이렇게 좀 곱지 못한 거, 이것이 makes, 만듭니다. 우리 요것도 했었다. 이거 어떻게 했지? 목적어를 보호하게 만듭니다. 그랬죠. 그것을 더 쉽게 만듭니다. 근데 쌤 뭘 쉽게 만든다는 거예요? 뒤를 봤더니 for us to have foolish thoughts.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을 갖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에이 쌤 이런 게 어딨어요? 목적어, 목적 보어가 온다 라고 해놓고 뭐를에 해당하는 진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얘는 그냥 자리만 차지했네요. 그래서 이런 걸 어려운 말로 가목적어, 진목적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배울 게 아니야. 이 나중에 1시간 정도 투자해가지고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익힐 수 있는 조금 어려운 구문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 문제를 냈을 때에는 여러분이 뭐만 알아도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려고 낸 거예요. make 뒤에 목적어 보어가 필요해요. 여기까지만 생각했으면 잘한 거고요. 막 가목적어, 진목적어 이런 건 아직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이 문장이 무슨 뜻이에요? 아까 그 술 먹는 얘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독해죠. 지금까지는 번역한 거고 이제부터가 독해,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해서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니까 더 실패하고 계속 악순환이라고 했죠. 언어랑 우리도 똑같아요. 생각이 어리석으니까 말을 막 해요. 그리고 말을 막 하니까 우리가 또 더 어리석은 생각만 하게 돼요. 생각이 말을 따라가는 거죠. 생각이 어리석으니까 더 말을 막 해요. 그럼 이게 막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Modern English. 자, 현대 영어라고 하는 건요. 자, 일단은 콤마는 묶고 밖을 한번 볼게요. It's full of bad habits. 정말 나쁜 습관들로 가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계대명사 나오면 얘 뒤가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고 얘를 그것은 아니면 그것을로 해석하자 그랬는데 얘 뒤에 바로 동사 나왔으니까 그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 나쁜 습관들은요. spread, 퍼져요. 근데 뭐에 의해서 퍼져요? 전치사니까 명사까지 묶읍시다. by imitation, 모방에 의해서 퍼져나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spread의 성격 배웠죠? 뭐라 그랬더라? 쌤, spread는요. 그냥 퍼지다.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목적어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얘는 그냥 이렇게 홀로 설 수 있는 자동사입니다. 그렇지, 잘했어요. 모방에 의해서 퍼져나가고요. 또 나왔다. 관계대명사. 그럼 뭐라고 해석해요? 그것이. 즉 다시 말해서 그 나쁜 습관들이 can be avoided. 피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걸 피할 수 있을까? If one is willing to take the necessary trouble. one이라고 했을 때 하나가 아니고 아까 뭐 된다 그랬어요. 그치? 보통 사람을 가리키는 계명사로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is willing to, 기꺼이 take the necessary trouble. take the trouble이라고 하면 막 이렇게 수고를 감내하는 거예요. 필요한 수고를 갖다가 기꺼이 감내한다면 그러면은 그 나쁜 습관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앞에는 굉장히 막 쉬운 거 가지고 연습했는데 갑자기 어려워져서 깜짝 놀랐죠. 그냥 요 동사의 패턴만 파악하시고 좋은 내용이니까 내용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특히 학교의 교실에서 보면요. 정말 말이 거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애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친구들끼리도 막 비속어로 욕으로 부르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조금 과장을 보태자면 거의 언어의 80%가 비속어라고 생각이 될 정도거든요.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심해져요? 서로 따라하니까 그게 자꾸 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비속어 쓰려다가 아니야, 이거를 보통 말로 조금 예쁘게 표현하면 뭐가 있지? 찾아보려면 좀 수고스럽긴 하죠. 근데 그렇게 기꺼이 우리가 수고를 한다면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동사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마쳤습니다. 우리 지금 공부한 내용까지 정리하고요. 이제 시제라는 새로운 챕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사실 제가 처음 영어 배웠을 때, 영어 시제에 대해서 배웠을 때 진짜 완전 깜짝 놀랐던 게 뭐 영어에 12시제가 있다고? 어떻게 12시제를 내가 배울 수 있단 말인가? 이것도 놀라웠고, 아, 그들은 어떻게 12시제를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단 말인가? 천재들인가?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우리 교재가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집에 가지고 있는 다른 교재들이랑은 내용상 조금 아마 다른 설명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하고 나면, 아, 이 얘기가 이 이야기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 책에서는 시제를 딱 2개로 봤어요. 와! 12시제인데 2시제로만 분류해놨다니까요. 일단 마음은 좀 가볍죠. 그럼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저랑 같이 좀 자세한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시간이랑 시제랑 똑같을까요? 생각해보면 야, 우리 현재라는 시간에 충실해야 돼. 이렇게는 얘기해도 현재라는 시제에 충실해야 돼.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아, 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간, 그게 이제 시간이고요. 시제는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문법 시간에밖에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거는 문법적인 개념이네요. 그렇지. 일단은 시제는 문법적인 개념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둘이 얼추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럼 이거 한번 보세요. 내가 어젯밤에 어두운 골목길을 막 걷고 있었어. 그런데 비가 내려. 근데 막 심장이 뛰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가 비가 내려, 심장이 뛰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 분명히 비가 내렸었어. 심장이 뛰었었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냥 이렇게 우리 현재 시제로 표현을 했죠. 왜 그랬어요? 아, 조금 더 여러분한테 생동감 있게 얘기를 전달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죠. 아, 쌤, 그러면 분명히 이 현실의 시간에서는 과거인데 시제로는 현재로 표현이 된 거네요. 그치?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영어 공부 좀 한 친구들은 아마 이런 것 봤을걸요? 내가 너라면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뭐 이랬을 때 내가 너는 아니잖아요. 그냥 가정하고 상상해보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일에 대해서 반대로 가정하거나 상상할 때에는 과거 시제를 쓴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시간은 언젠데, 현재인데 시제는 뭘 썼어요? 과거 시제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시간이랑 시제랑은 똑같은 건 아니구나. 이게 첫 번째 기억할 거.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시제라는 문법적인 개념은 어떤 시간 관계를 나타내 주는 거구나. 뭐가 먼저 일어났고 뭐가 나중에 일어났고 아니면 이건 상상이고 이건 현실이고 이런 걸 나타내 주는 수단이구나.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왜 우리 교재에서는 시제를 딱 2개로만 나눴냐면 시제가 원래는 이제 동사가 직접 변해서요. 얘를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사가 직접 변한다고요? 과거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변하지? 뒤에다가 ED를 붙이면 그게 이제 과거의 의미를 갖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play 하면 놀다, played라고 하면 놀았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현재일 때는 어떻게 해요? play에다가 s를 붙이면 plays, 아 지금 놀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이면 그게 현재 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동사가 직접 변하는 건 이 2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시제는 과거 시제랑 현재 시제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에이 쌤 미래도 있잖아요. 근데 미래는요 will play, be going to play 이렇게 앞에다가 뭘 붙였지 동사가 직접 변하진 않았죠. 그래서 시제라고 분류하지는 않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아, 그래도 어렵지. 자, 어쨌든 그냥 시제의 정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아, 시간 관계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동사가 직접 변신해서 나타내는 게 뭐구나? 그게 시제구나. 이것만 기억하면 되고 나머지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책에 써 있는데 제가 설명 안 해주면 이건 뭐야? 이렇게 생각할까 봐 제가 그냥 얘기해 드린 거예요. 또 하나. 자,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더니 공부 좀 열심히 한 친구가 쌤! 진행도 있고요. 완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시제가 2개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자, 그러면 비유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현재라는 땅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애가 여기 딱 올라와가지고 막 드리블을 하는 거예요. 공을 막 이렇게 아래 위로 막 드리블을 해요. 자, 그러면 이건 지금 현재라는 발판 위에서 진행 중인 일인 거죠. 아, 그럼 현재가 시제고요.
요 발판 위에서 진행 중이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진행상이라고 부릅니다. 뭐 제가 비유적으로 이 위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라고 했지만 윗상자 쓰는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우리 진행은 어떻게 나타내죠? PING로 나타내죠. 그 다음에 완료라는 것도 있어요. 완료는 뭐냐면 현재라는 이 땅에는 속하지 않아요. 현재라는 땅에는 속하지 않고 저 전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얘가 아직까지도 뭔가 계속 이렇게 담장 너머로 영향력을 보낸다고요. 아, 지금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럴 때는 뭘 쓴다고요? 완료상이란 걸 쓴다고요.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have pp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리고 기존에 알고 있던 거랑 살짝 달라서 헷갈린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엄청 많이 반복하면서 아, 결국 다 같은 얘기구나. 별로 어려운 거 아니구나. 이렇게 금방 아실 겁니다. 아마 우리 교재에서 시제 파트가 제일 쉬울걸요? 자, 갑니다. 자, 시간이랑 시제랑은 좀 다른 개념이다. 둘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죠. 지금 시간 안에는 상도 들어가 있으니까. 맞죠? 자, 시제는 우리 엄밀하게 말하면 동사가 직접 변신해야 되는 거니까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 그랬어요. 과거 시제이거나 아니면 현재 시제이거나.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습니까? 동사가 변신하는 게 아니고 앞에다 뭘 붙였죠? will이던, be going to던 하여간 뭘 갖다 붙여야 미래 시제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상이라고 하는 건 뭐였습니까? 아, 이거는 지금 어떤 그 시간의 발판 위에서 막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러면 그걸 진행상이라고 불렀고,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까지도 영향력이 넘어오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완료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괜찮아요? 그러면 한번 줄글로 풀어서 또 봅시다. 자, 시제라고 하는 것은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동사의 형태 변화로 나타낸 겁니다. 동사가 직접 변신해야 된다고요. 뭐 있다고요? 과거 시제, 그리고 현재 시제. 굳이 안 외우고 외우기 싫어도 제가 너무 많이 반복해서 여러분 나중에는 그냥 저절로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자, 하나 더 봅시다. 상이란 것도 있다 그랬죠. 얘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진행상, 하나는 완료상. 진행은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미 다 알아요. BING. 제가 칸이 좁아서 이렇게 쓴 거예요. 띄고. 자, 그 다음 완료상은 어떻게 생겼어요? have pp. 우리 교재에서는 VPP 이렇게 썼는데 제가 시간 줄이려고 일단 우린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런 것들을 상이라고 부릅니다. 미래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동사가 직접 변신한 게 아니라 앞에 누구를 도움을 받아서 갖고 왔었죠. 예를 들면 will 아니면 be going to 이런 표현을 동사 앞에 더해서 나타낸다고요. 우리 이제 앞으로 하나씩 한 페이지가 아니고 두 페이지다 무려. 두 페이지씩 할애를 해가지고 시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배울 거예요. 쌤, 그러면 이 첫 번째 포인트는 뭐만 할 수 있으면 되나요? 그냥 보고 이거 무슨 시제다. 그거 알아만 보면 돼요. 아직 그 시제가 갖는 여러 가지 용법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냥 앞면 익히는 첫 번째 유닛입니다. 자, A번 보세요.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 넣읍시다 그랬습니다. was performing. 이거 뭐더라? perform이 어떻게 하는 거지? 아, 뭐 여러 가지 수행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배우가 막 공연하고 아니면 음악가가 연주하고 다 perform이에요. 자, 그럼 얘는 지금 시제가 뭐예요? 쌤, was니까 과거고요. 그러지? BING 형태니까 상이 진행입니다. 그래, 과거 진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맨날 이거 과거 진행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has just opened. 막 열었다 라고 했을 때 시제가 뭐예요? had가 아니고 has니까 현재고요. 그 다음에 has pp의 형태니까 상이 뭐예요? 완료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른 거야 이때까지? 현재 완료 이렇게 부른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is going to start. 시작할 겁니다. 요건데 start 앞에 be going to의 도움을 받아서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미래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또 마지막 보세요. has won the Academy Award라고 했습니다. Academy Award 아시죠? 아카데미상이에요. win
이라고 하면 물론 이기다 승리하다는 뜻도 있지만 상 같은 걸 따고 뭐 이런 것도 win이란 동사를 쓰죠. 어쨌거나 아카데미상을 받았습니다 이고요. 얘는 뭐예요? has니까 쌤 현재고요. 그 다음 has pp니까 상은 완료, 현재 완료 아닙니까? 그렇지,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럼 알맞은 거 여기다 넣기만 하면 되겠다. The next show, 다음 쇼가 in 15 minutes, 15분 있다가 시작합니다. 아직 시작 안 했죠. 앞으로 시작할 거라니까. 이럴 때 뭐 갖다 쓰면 돼요? 그렇지,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 is going to start 이렇게 갖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귀찮아도 꼭 한번 쓰세요.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제시가요. In front of large audiences. In front of가 앞에서 이런 뜻이죠. 굉장히 많은 관중들 앞에서요. 어떻게 했어요? 관중들이니까 뭐 공연을 하거나 했겠네. 자, 그럼 공연하다랑 관련된 말이 요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되겠고 과거 진행형이니까 공연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과거 진행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엄청 자세히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봅시다. The bank, 은행이요. A new branch, 새로운 가지입니다. 이러지 마시고. 자, branch가 물론 나무에서 뻗어나간 건 가지고요. 회사로 봤을 때 본사에서 뻗어나간 가지, 이거 뭐라고 부르게요? 지점, 그렇지, 지점이라고 불러요. 새로운 지점을 막 열었습니다 하면 좋겠다. 아까 열었다에 해당하는 말이 여기에 있었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어디에다가 열었어요? In our neighborhood. 우리 동네에다가 새로운 지점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Only one woman of color. 오로지 색깔의 한 여자. 쌤 참 이상합니다. 색깔의 한 여자가 뭘까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색을 가리키는 걸까요? 피부색. 그래서 백인이 아니고 이렇게 다른 어떤 색을 띠고 있다. 우리 이런 걸 이제 유색이라고 부르잖아요. 유색인종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서 단 한 명의 유색인인 그 여성만이 for best actress. best actress가 무슨 상일까요? 여우주연상. 여우주연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남은 거 하나니까 얘를 갖다가 쏙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 현재 완료 언제 쓰는지 알고 싶어요. 2페이지, 3페이지만 넘기면 바로 뒤에 있어요. 아직 조금만 참으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한테 어법상 알맞은 걸 한번 찾아보래요. 가봅시다. 1번. Frank dozed off is dozing off now 이랬습니다. 괄호가 여기까지 있으면 더 좋겠다. 그쵸? 자, 일단 doze off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막 이렇게 조는 거예요. 꾸벅꾸벅. 자, 그러면 프랭크가 지금 졸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이란 말이랑 어울리는 건 뭐예요? 지금이랑 과거 시제가 어울리진 않죠. 쌤, 지금 이 순간 졸고 있다 이거니까 현재에다가 그렇지. BING 진행이 들어간 요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완전 잘했어요.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자, 2번 봅시다. Not everyone, 모든 사람이요. The same vision, vision이라고 하는 게 어떤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As you, 여러분이랑 똑같은 관점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이런 이야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has를 쓸까요? is having을 쓸까요? 아까 제가 be 플러스 ing는 현재에다가 진행형이다 그랬잖아요. 이 현재 진행은 어떨 때 쓴다 그랬어요? 마치 그 현재라는 발판 위에 막 공을 드리블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만 진행 중인 어떤 일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인생관, 비전, 관점 이런 게 지금 이 순간에만 진행 중이고 좀 있으면 없어지고 이럽니까? 아니죠. 한 사람의 그 인생관 관점이라는 건 쉽게 변하지 않아요. 쌤, 그러면 얘는 어쨌든 잘 아직 안 배워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속적인 어떤 성질? 이런 거랑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이때에는 has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여기 has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봅시다. Every fairy tale. fairy tale이 뭘까요? 이거 동화예요, 동화. 모든 동화가요, follow, 따른답니다. 뭐를요? A specific plot.
plot이라고 하면 구성, 줄거리 이런 거거든요. 어떤 특정한 구성을 갖다가 따릅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그렇다는 거잖아요. 아,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동화들은 다 어떤 전형적인 구조가 있어요. 뭐 옛날에로 시작해서 나쁜 사람들 벌 받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로 끝나는 특정한 구조를 따르잖아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사실이니까 현재 시제 쓰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is going to는 이거는 미래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다 그랬죠. 이거는 좀 어울리지가 않네. 그래서 아, 얘는 땡인가 보다. 현재 시제가 언제 쓰이는지는 바로 뒤에 나와 있어요. 자, 4번 가봅시다. Tracy가요, work on her master's degree next year. work on이라고 하면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고 공부를 하고 이런 겁니다. master's degree는 뭘까요? 무슨 학위? 석사학위. 그랬더니 석사학위 언제 받는 거지? 막 이래요. 석사학위는 무슨 공부를 마치면 줄까요? 대학교 끝나고 대학원 공부 끝나면 주는 게 master's degree예요. 어쨌든 석사학위 공부를 할 거예요. 언제? next year. 내년에. 내년이면 아직 안 됐죠? 그럼 미래 표현이랑 어울리니까 뭐 골라주면 돼요? will work 이렇게 골라주면 돼요. 와, 완전 잘했다. 그쵸? 자, C 하나 남았네. 1번 Harry is positive. 해리가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긍정적이다라고 해석하고 나니까 뒤에 내용이랑 좀 덜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가 올 거라는 사실에 긍정적이야 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올 거라고 내가 확신한다, 생각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선 살짝 틀어서 확신하는 정도로 해석을 해볼게요. 자, 해리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He become famous someday. 어느 날인가 언젠가는 내가 유명해질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이 사람 지금 유명해요? 아니, 언젠가 자기가 유명해질 거래요. 쌤, 이거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뭐 해야 돼요? 앞에다가 will을 갖다 쓰면 돼요. 이렇게 하면 미래 표현 된다면서요. 2번 해볼게요. The workers protest about their wages twice already.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일단은 workers니까 얘가 누구예요? 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근로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protest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의하고 이런 거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게요? 아, 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의를 제기하다.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 얘기예요. 자, 지금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전치사는 명사까지 붙기로 했죠? About their wages. wage가 뭘까요? 아, 받는 돈, 급여예요. 자기들의 급여에 대해서 twice already. 벌써 2번이나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protest란 말은 어떻게 바꿔줘야 좋을까요? 벌써 2번이나 그랬대요. 그러면 그게 과거에 2번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고요. 근데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죠. 왜? 한 번 더 시위를 하면 그러면 그때는 3번째라고 우리가 이렇게 카운트를 할 테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시제를 써줘요? 완료 시제를 써주면 좋아요. 그래서 뭘 써요? have proteste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주로 이 already라는 말은요. have pp랑 많이 어울리는데 왜 그런가 하는 자세한 얘기는 몇 페이지만 넘기면 있으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미리 하진 않을게요. 여기서 얘기하면 우리 죽도 밥도 안 될 수가 있어. 아무튼 자, 3번 봅시다. 자, Larry는요, buy Christmas presents.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샀어요. For his family.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근데 언제 샀어요? At the time.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자, at the time이라고 하면 그 시점, 어떤 특정한 시점을 얘기하는 건데 그 시점에 내가 딱 들여다봤더니 레리가 선물을 구입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거 어떤 거예요? 내가 딱 at the time, 그때 딱 봤을 때 일단 현재는 아니다. 그죠? 과거인데. 그때 딱 봤더니 얘가 돈을 건네고 물건을 뭐 이렇게 받던지 아니면 물건을 고르고 있던지 아무튼 구입을 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선생님 어떤 시점에서요 그 일이 막 진행 중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진행으로 표현을 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써주시면 돼요? 과거의 진행이니까 was buying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요 설명도 살짝 미흡하다 생각하시면 과거 진행해서 바로 제가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자, 4번 봅시다. The president visits South American countries right now. 자, 대통령이요. South American countries니까 남아메리카의 국가들을 방문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 Right now. 지금 방문하고 있어요. 지금 딱 보면 지금 방문 중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막 진행 중인 일을 우리 뭐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아, 이럴 때 우리 진행 시제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러면 나오니까 현재고 진행이니까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is visiting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요게 현재 진행의 형태라는 겁니다. 혹시 선생님 요 자리에 그냥 과거 쓰면 안 돼요? 선생님 요 자리에 그냥 현재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좀 이따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분명히 막 지금 괴로워하면서 지적인 호기심이 지나친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요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진행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자, 어떤 시점에서 딱 봤을 때 그 일이 막 진행 중이려면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전에 시작해서 그 다음 내가 딱 목격한 그 시간을 좀 지나서 앞으로도 살짝 더 지속이 되겠죠. 이게 진행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야, 걔 뭐 하고 있어? 아, 걔 지금 오락하고 있어. 컴퓨터 하고 있어. 이럴 때 내가 딱 들여다보기 전에부터 하고 있었겠죠. 내가 딱 들여다봤을 땐 한참 하고 있는 중이었고 내가 간 뒤에도 몇 분이라도 더 하겠죠. 이럴 때 쓰는 게 진행이라고요. 자, 보세요. 내가 가게에 들어갔을 때 사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사기 시작한 건 아니었을 거고 그 전부터 그 가게에서 이 사람은 구입을 하고 있었겠죠. 내가 딱 들여다봤을 때 한창 진행 중이었죠. 그리고 얼마간 더 그 구입 행위가 진행되겠죠. 이럴 때 쓰는 게 뭐라고요? 진행. 이것도 방문도 마찬가지. 방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출발은 아닐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떠났겠죠. 그리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순간 한참 방문이 진행 중이고요. 앞으로도 얼마간 더 방문이 이어지겠죠. 요럴 때 쓰는 게 뭐예요? 요게 진행 시제예요. 자, 요게 어떤 이야기인지는 이따가 자세히 하나하나 알아볼 테니까 일단은 시제라는 게 뭔지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네, 우리 이제 현재 시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제가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 너의 것이 아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너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지금 네가 네 손에 쥐고 있는 이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 모든 걱정들은 앞날을 생각했을 때 걱정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후회라는 건 지난 일을 생각했을 때 생기는 거고 내가 오롯이 지금 이 순간에만 충실할 수 있으면 사실은 그렇게 큰 걱정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굉장히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현재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현재 시제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현재 시제는 언제 쓸까? 언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치, 일단은 어떤 일반적인 사실 이런 거 얘기할 때 현재 시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반복적으로 하는 습관? 나 매일 자기 전에 이를 닦아. 이런 거 다른 시제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현재 시제로 써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변치 않는 진리? 뭐 예를 들면 물은 100도씨에서 끓어요. 해는 동쪽에서 떠요. 이런 거는 과거든 미래든 항상 변치 않는 진리니까 현재 시제로 표현하는 게 맞겠군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제가 그랬죠. 뭔가 얘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을 땐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거를 좀 문학적으로 현재 시제로 표현하기도 한다. 근데 뭐 그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이렇게 이야기한 거를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바로 줄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현재 시제를 사용할 때 어떨 때 쓰나 지금의 상태, 주어의 현재 상태를 표현할 때 현재 시제를 쓴답니다. 괜찮아요? 아, 눈이 커요. 아니면은 뭐 그 사람은 지금 나이가 많아요. 라든지 뭐 건강해요. 라든지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데 현재 시제 말고 더 적합한 게 어디 있어요? 이해했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습관적인 동작 같은 것들은 현재 시제랑 잘 어울립니다. 그랬어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그러면 이런 건 주로 어떤 말이랑 잘 어울릴까? 항상 그래요. always. 아니면 보통 그래요. usually 라든지
아니면 자주 종종 그래요. often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랑 자주 어울려서 현재 시제를 쓰겠네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일반적 사실이나 사물의 속성. 아까 이야기했죠? 뭐 무려 100도씨에서 끓어요. 이런 류의 어떤 진리들, 사물의 속성들 이런 거는 현재 시제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 예외적이지만 우리가 기억해 두자면 역사적 현재, 이미 지난 일이지만 생생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현재 시제를 쓴다. 요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바로 A번을 한번 챙겨봅시다. 얘가 맞으면 T, 틀리면 F로 표시를 해보래요. 자, 제인과 학급 친구들은요, usually eat cereal. 보통 이 시리얼을 먹는데요. 뭐로? 아침 식사로. 이거 매번 그렇게 먹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게 한대잖아요. 습관을 나타낼 때 현재 시제 썼어요. 잘했어요? 완전 잘했지. 2번이요. 자, 햄릿에서 Gertrude의 actions, 어떤 행동이 cause,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거 연습 많이 했죠? 목적어가 보어하게끔 만들었어요. Many events, 많은 사건들이 to unfold, unfold는 펼쳐지다 이겁니다. 많은 사건이 펼쳐지게끔 했어요. 쌤, 햄릿 속에 있는 사건들 막 이런 거 다 과거 시제에 쓰여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요. 지금 이거를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현재 시제 써도 괜찮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이거 어때요? 아, 이것도 괜찮아요.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자, 찰리는요, is the best basketball player. 최고의 농구 선수랍니다. 자, 근데 언제? When he was in 7th grade. 7학년 때 최고의 농구 선수였대요. 7학년 때면 이미 지나간 일이죠. 여기 was라고 표현했으니까. 근데 이걸 is를 하면 안 되죠. 아, 쌤, 이건 과거에 그랬다. 과거의 상태니까요. is가 아니라 was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그럼 이건 틀렸으니까 F. 4번, the textbook says. 자, 그 책이 말하기를, 즉 그 교과서에 따르면요. The earth is formed. 지구가 form이 만들다, 형성하다 이겁니다. 지구가 만들어졌대요. 언제? About 4.6 billion years ago. 자, 숫자 앞에 about이 붙으면 대하여 하지 마시고 대략 이런 뜻입니다. 그 billion이 10억이니까 그럼 4.6은 얼마예요? 46억. 46억만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다라고 한대요. 46억만 년 전이면 언제예요? 현재예요? 과거지. 그럼 과거 시제 쓰셔야죠. 그러면 어떻게? is formed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겠어요? was formed가 돼야 되겠어요. 그럼 요거는 지금 잘못 쓴 거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시제에 대한 개요만 쭉 이야기해드렸으니까 가볍게 살펴보시고 오시면 다음 시간부터 아주 자세하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단어도 꼭 챙겨가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